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페라리 수준의 이윤율을 구가한다라면 이건 자동차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이제는 개인 투자자 중에 미국장을 우리 장처럼 오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중에서 서학개미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목이 하나 있죠. 테슬라가 1분기 성적을 냈는데 숫자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주춤해요. 왜 그럴까요? 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IT 언박싱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 좀 보합이었는데 그거보다 테슬라 주가는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한 4% 가까이 빠졌는데 왜 그래요? 우선 지난 금요일 날 조금 많이 지나치게 올랐었고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큰 거는 자동차 소비에 대한 어떤 축소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같이 함께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자율, 이건 결국은 자동차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넘게 자동차를 할부로 금융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리스라는 형식이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실제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전체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우려감들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함께 빠졌지만 자동차 주가들도 대부분 같이 함께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1분기 성적이 안 나빴던 것 같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사실은 보통 이제 항상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 한 이틀이 지나면 보통 딜리버리라고 해서 배달된 차량 수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주가 지나서 실질적인 실적들 얼마나 이윤율이 어땠는지 매출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실적 발표가 항상 테슬라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던 경향이 있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판매 대수, 어떤 이 배달 대수라고 얘기하는 딜리버리 대수 판매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고는 실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향인데 이번은 조금 독특한 경우로 내려가는 경향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총 그 1사분기 때 딜리버리라고 표현을 써요. 테슬라가 그런데 42만 2,875대를 냈습니다. 실제로 인도된 분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는 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핸들러들이라든지 이런 판매 대행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잖아요.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만약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 생산해서 유럽으로 배달되고 있다. 이거 판매가 이미 다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배달을 되는 배에 있다. 이거는 딜리버리에 포함이 안 되는군요. 딜리버리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프로덕션에는 재고로 포함이 개산이 된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42만 8,750대인데 사실은 이것이 조금 논쟁이 됐던 것이 사실 로이터에 오버가 있었고 로이터에 사과가 있었거든요.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는 전체적인 평균 값으로는 42만 대가 팔릴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43만 대가 팔린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로이터에서는 그 일부의 43만 대에서 예상치 못하게 기대치에 크게 실망스러운 실적이었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렇다. 월가에서 평균치는 42만 대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살짝 상회를 한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는데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정 보도는 받아 쓰지 않고 로이터가 처음 발표했던 크게 실망스러운 수치였다라는 게 이렇게 전달됐던 이러한 조금 해프닝이 좀 있었던 건 있고요. 하지만 42만 8,750대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은 분기 수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면 작년 4분기 때에 40만 5,275대를 그러니까 275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만 대 정도를 했었는데 20만 대 정도가 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비교해서 1년 전 1사분기 때랑 그러니까 22년에 1사분기 때랑 비교했을 때는 31만 대밖에 안 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무려 36% 정도가 증가한 42만 대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적이 괜찮았다. 네. 1분기에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고점 대비 연말에 한 60% 이상 빠졌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1분기에 다 회복을 했는데 네. 그 2월에 또 뜨거웠잖아요. 네.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뭐 여기만 피해갈 수 없을 텐데 왜 테슬라만 잘 나갔어요? 네, 우선 좀 상식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은 작년 전 세계에서 이 개인 투자자가 테슬라를 산 주식 액수와 올해 1, 2월에 산 것이 같습니다. 작년 1년 내내 산 거랑 올해 올해 2달 동안 산 게 똑같다고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매수시기다 하고 하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께서 테슬라 어마어마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아니 테슬라 전체 개미 투자자의 10분의 1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액수가 올해 1, 2월에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중에 10분의 1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식 투자자들 서학 개미들 중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실적이 우선은 좋은 것은 뭐냐면 우선은 이 테슬라가 우선 생산 부분에서 absolute dominance, 완전한 절대적인 도미넌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리스를 하거나 할부 판매를 할 때면 지금 테슬라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네. 가격을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토요타의 코롤라 정도 수준이거든요. 토요타의 코롤라가 한국으로 비교하면 아반떼예요. 박은미 기자께서는 아반떼하고 모델 3가 있다라면은 꼭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더라도 네. 뭘 사시겠습니까? 아반떼하고 네, 고민되는데 모델 3가 그게 고민이 되세요? 아 그래도 좀 애국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네. 일본 차로 비교하면 코롤라하고 있다라면 일본 차랑 비교하면은 그냥 테슬라 살래요. 네, 왜냐하면 이 압도적으로 꼭 이것이 내연기관차냐 전기차를 떠나서 가격대가 예를 들면 아반떼 수준으로 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이것의 이유에 있어서의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 보험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한 40% 정도 쌉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료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감가상각을 생각한다든지 수리비 등을 생각한다라면 절대적으로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테슬라에 대한 매출이 그러니까 이 딜리버리 숫자 42만 대가 기록된 것이 나왔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지금 미국에서의 이자율 상승에 의해서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실질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것을 가격 인하로 맞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가격 인하와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논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아야 될 것은 테슬라는 딜리버리 숫자와 생산 숫자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는 예를 들면 1사분기 때 42만 2,875대가 됐지만 생산은 44만 808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 정도냐면 약 17,933대, 약 18,00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4사분기, 작년 4사분기로 보면은 이 차이가 34,423대예요. 그러니까 이 34,000대다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하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테슬라에 대한 그러니까 디맨드, 수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어서 가격 할인을 한다고 처음에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안 팔려서 깎아주는구나. 안 팔려서 깎아주는 거다. 근데 테슬라는 왜 깎았냐면은 이자율 상승의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 긴축 법안에서 엄청난 그 가격 보조금을 해주잖아요. 이 가격 보조금을 해주려면은 가격을 3만 달러, 즉 3만 7천 달러에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춰주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7,500달러를 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500달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격을 낮춰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과 월가의 전문가들은 뭔가 디맨드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하는 거라 그랬고 테슬라는 실제로 그렇게 밝혔고 또 많은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줬고 이자율 때문에 낮춰줬다. 이런 부분이 맞섰는데 실제로는 후자가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전 세계의 전기차 자동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2,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36%의 이윤율을 냈고요. 그리고 4, 4분기 때는 24%의 이윤율을 냈거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턱걸이 수준이에요. 1%에서 2%의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 1%, 2%밖에 안 되는 수익률을 갖다가 어디서 보존하냐면
내연기관차에 상대적으로 8% 9%하는 네. 이자 그 이윤율을 가지고 해주는데 지금 테슬라 20%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30%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 우리가 비교를 하냐면 페라리가 20% 넘습니다. 오. 그러니까 페라리가 유일하게 구현하고 있는 자동차라는 건 마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테슬라는 이런 높은 마진율을 구현하면서 이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스 워, 그러니까 가격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 인하 단행했다라고 EV나 아이언키가 지금 뭐 아이오닉이 가격 인하했다는 소식 못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거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윤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강력한 장점이고 테슬라는 그렇게 생산량을 많이 하면서 가장 독특한 것은 부채가 0입니다. 부채가 어떻게 0%가 돼요? 캐시가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2019년부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은 자율주행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절대적인 광신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분들은 있죠. 팬층 같은 경우는 네. 자율주행하거나 또는 캐시 우드 같은 이 돈나무 언니 같은 좀 이런 광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높게 평가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테슬라의 가장 강점은 전기차인데도 프라핏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는 프라핏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혹시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4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테슬라는 여러분 목표가 2030년 목표가 2천만 대 생산이에요. 근데 어제 기아 자동차가 발표했어요.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의 2030년 목표는 160만 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까지 합치면 300만 네. 대가 좀 넘겠지만 이건 거의 압도적인 차인데 왜냐하면 작년에 가장 차를 많이 판 데는 전기차와 뭐 내연기관 다 합쳐서 토요타예요. 토요타가 한 960만 대 팔았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2위를 했는데 한 920만 대 팔았고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3위를 했어요. 600만 대 정도 팔았어요. 그러면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이 만든 것보다 더 많은 내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을 더 많은 것을 2030년에 테슬라가 구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현한다면 이건 정말 난리가 나는 거고요. 구현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멕시코 공장을 짓겠다고 2월 달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희소식이 들렸던 거는 베를린 공장에서 네. 주 5,000대를 생산한다고 발표했고 텍사스 공장에서 주 4,000대를 생산한다고 발표했어요. 물론 목표치들은 다 주 8,000대인데 원래 베를린 공장은 작년에 평균 주 2,000대를 생산했어요. 주 2,000대 생산하던 데에서 주 5,000대를 생산한다는 것은 고정 비용을 그만큼 이 개수들이 나눠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마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1년 사이에 어떻게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원래 공장을 질 때는 4교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장 규모로 졌어요. 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함부로 못 하다 보니까 고용도 되게 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1교대밖에 안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4교대 가능한 공장에서 1교대만 하다 보니까 덜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교대까지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추가로 투입했더니 차가 더 나온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조금씩만 더 투입을 하면은 8,000대까지 주 8,000대까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만들어 놓은 금방 거예요. 늘어나겠는데요. 금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저는 앞으로 주가가 내려간 건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왜? 실적이 나올 때 우리가 이번에 1사분기 뭐 4월 한 20일 정도에 전후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프로핏 레이트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여러분들의 시장에서 우리가 시그널과 노이즈, 뉴스에서도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신호와 잡음을 구별해야 되는데 신호는 뭐냐면 무조건 프로핏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페라리 수준의 이윤율을 구가한다라면 이건 자동차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윤율 구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은 좋고 또 하나 이윤율에 있어서 희소식은 많은 분들은 두려워하는 것은 가격 인하를 했으니까 네. 판매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윤율도 당연히 크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리튬 가격도 떨어졌거든요. 그러게요. 리튬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리튬 가격이 네. 떨어지면서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전기차가. 그런 부분에서 리튬 가격이 떨어진 것 그리고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확실하게 구현되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는 것 이런 분들이 작용하면서 저는 이윤율이 증가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난 4사분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가격을 확실하게 낮춰줬기 때문에 네. 그 이윤율에 비슷한 수준만 나와도 또는 20%대를 겨우 넘기기만 해도 턱걸이만 해도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이윤율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비아디가 지금 10%가 넘거든요. 비아디 중국 전기차 예, 전기차 브랜드. 네. 여기가 10% 넘, 이것도 대단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10%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프라핏 이 이윤율 자체가 20%대를 구가한다라면 이건 대단히 좋은 기구고 그리고 정말 2천만 대까지 생산을 하겠다. 저는 한 2026년도는 한 900만 대 정도까지는 1,000만 대 정도는 생산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도 이윤율이 20%다. 이거는 자동차의 12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강력하게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이윤율하고 왜 자꾸 비교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페라리는 대표적으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고부가 가치에 그러니까 네. 손이 많이 가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런 차잖아요. 그런 차하고 대규모 양산차가 이윤율이 비슷하다. 요거는 좀 기록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테슬라는 그 가격 정책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그 물가가 올라간 그 부분을 상쇄해서 네. 수요를 유지하려고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 차이가 몇 천만 원씩 나버리고 이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이게 무슨 다금발이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시가야? 네. 그런 차를 어떻게 믿고 사지? 오늘하고 다음 달 가격이 또 다르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물론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게 샀던 분들이 항의 차원에서 테슬라 매장을 찾아가가지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난리를 네. 피웠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그 고객이 저항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별로 이렇게 저항을 가서 할 때가 매장은 사실은 전시하는 데고 거기서 판매하는 데도 아니거든요. 진짜 가서 따질 데가 별로 없네요. 광고도 안 해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네, 광고도 안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왜 광고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되게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광고도 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네. 물론 페라리도 광고는 안 해요. 페라리는 근데 소수가 사는 거니까 괜찮지만 이렇게 대중시장에서 40만 대를 갖다가 분기별로 파는 회사가 저는 광고를 안 한다라는 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은 광고도 하고 고객들하고 조금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테슬라가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조마조마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살려고 해요. 지금이 테슬라 사는데 적기다.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 아무리 이자율이 높아져가지고 자동차 신용거래 비용이 상승했어도 이 신용거래 상승 비용을 충분히 감쇄시켜줄 수 있는 것이 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주문이 쇄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만 대 이상을 넘게 팔았잖아요. 이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부분에서의 독주 가능성들이 이 가격에 대한 매력 포인트 때문에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모델 Y가 최근에 주행 중에 핸들이 빠졌잖아요. 네네. 아니 테슬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하는데 테슬라의 뭐 엉성하다. 두터운 팬덤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는 이제 다 됐으니까 차만 잘 만들면 된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술력,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지 물론 않아요? 의문도 좀 남아 있고 사고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 지형에서 테슬라는 사실 언론 보도 지형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언론사에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방송사에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은 제어 자체가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러한 핸들이 빠지는 사건이라든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안 좋다 해서 이번에 세미를 리콜한다든지 근데 리콜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정말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을 하도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리콜들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Y 같은 경우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좀 일어난 건데요. 근데 이런 사건들 자체가 전체의 경향성들을 저는 훼손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대세의 지장은 없다. 네,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중국 비아디 전망까지 짧게 보고 갈게요. 중국 비아디가 1분기 판매량이 93%가 늘었다고요? 폭발적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요. 그러니까 비아디는 두 종류의 차를 만듭니다. 내연기관을 만들지 않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를 만드는데 작년 4, 4분기 때 각각 10만 대 좀 넘게씩 팔렸어요. 근데 둘 다 이번에 20만 대씩 넘게 팔렸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BYD가 테슬라를 추격한다면 이제 테슬라 팬들 같은 경우에는 BYD는 플러그인도 포함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할 말이 별로 없게 된 것이 전기차만 해도 20만 대가 넘게 팔린 거고 하이브리드도 20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두 개를 다 합치면 테슬라가 올해 전 세계에 판 거랑 비슷한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부분에서 중국은 왜 그러냐면 중국의 작년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가 23%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6%고요.
그리고 저 유럽이 한 13%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는 전기차는 모멘텀을 맞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BYD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예를 들자면 $9,000짜리 전기차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000? 네. 이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지금 모델 2를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반값 자동차.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좀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 반값 자동차나 가격 할인한 모델 3나 가격이 비슷해지는데 만약에 지금 반값 자동차를 발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 모델 3 안 하고 반값 자동차 내년에 나오는 거 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발표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여튼 BYD의 추격은 되게 무섭습니다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건 중국 시장에서의 강세라는 거고 BYD가 지금 유럽에서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북유럽을 진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호주 정도를 진출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의 어떠한 플레이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전기차는 그래서 중간에 껴서 힘들어요? 아니면 싱싱 좀 더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싱싱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울산에서도 우선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사실은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실수는 저가형 전기차를 안 만드는 거예요. 빨리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서 우선은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팔아야 된다. 그걸 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듣고 계시죠?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